중개활동 기본 윤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의무와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두 문제 나와요.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 보수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기본 윤리. 사실 제가 봐도 현업에서 이거 기본 윤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안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법에 해놨겠죠. 잘 지키면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29조, 거기에 184페이지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터 암기사항 31번에 보면 있습니다. 암기사항 31번에 보면 암기사항 31번에 맨 밑에 별표 3개가 있는데 처음에 있는 별표가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공등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별표가 개공 플러스 소공이라고 되어 있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세 번째 별표가 개공이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서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프린터 암기화되는 거 31번 맨 밑에 가운데 있는 별표 있죠. 개공 플러스 소공 해가지고 품위 그 다음에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인장등록은 지난번에 했고요. 인장등록도 개공 플러스 소공.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 손상해도 되고 개판치도 되냐 물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어쨌든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는 중개보조는 없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 동그라미 2번을 2항이라고 하죠. 법 29조.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 그 암기사항 31번에 별표 3개 있는 거 맨 밑에 첫 번째 별표가 개공 등이잖아요. 등이 지금 결격사유는 두 번째 주에 했어요. 결격사유. 이중소속하면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 지금 나왔네요. 비밀준수.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되지만 보조원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비밀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X입니다. 비밀은 다 지켜야 됩니다. 의뢰인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자꾸 이게 하여튼 어쨌든 부동산에서 자꾸 집에 들어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생활 왔다 가면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금방 다 알잖아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요. 소문내고 이러면은. 그래서 무조건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개발 때 집 보러 갈 때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가요. 근데 새 살고 있는 거 팔아먹긴 쉬워요? 어려워요? 나가기 싫으면 아예 토요일 날 몇 시 딱 정해주고 그때만 볼 수 있다 이러더라고. 일주일 중에서. 거의 뭐 못 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위 새 안고, 새 끼고 파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세입자가 협조 안 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쉬운데 나가기 싫으면 딱 시간까지 특정해주고 그날만 가능하다 이러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시험에 비밀은 지켜야 되지만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성실히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비밀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인데, 첫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성관주의 업무가 있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시험에 출제된 내용 중에서 5가지 이렇게 보게 해놓고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은, 법에 없는 거는 답이 뭐냐고요? 법에 없는 거. 조금 전에 법 좀 읽어봤잖아요. 뭐라고요? 2번이라고요? 조금 전에 2번, 3번은 조금 전에 법 16조 1항 조금 전에 박스 읽어봤잖아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있는데, 답은 4번이죠. 5번 비밀도 지켜야 된다는 말 있었잖아요. 답은 성관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민법에서 민법 용어입니다. 성관주의 업무가 뭔지 모르면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를 선관주의 업무라고 합니다. 요건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주의 업무라는 것은 자기 재산 관리하듯이 남의 재산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선관주의 업무는 그래서 고도의 주의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아무리 손해를 크게 입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실 비율도 항상 판례에 보면 일정 부분이 있어요. 즉 고도의 주의 업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돼요.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무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권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는 의무가 있는 대신에 권리가 많잖아요. 변호사는 수임료 한도가 없어요. 100억 받아도 돼요, 수임료. 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 합의만 무효라는 게 판례예요. 감옥에 있는 거 빼내주면 얼마 준다, 그런 약정만 무효지, 그 외에 미리 수임하면서 돈 준 건 아무리 많이 줘도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호사는.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많이 못 받잖아요. 의무가 없는 대신에 0.9, 최대가 0.9잖아요. 예,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주의 업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평범한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 요건 판례로서만 있다. 법에는 없다. 그 다음에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는 게 예시가 시험에 나오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서 고수도 치고 있으면 품위를 손상했는지 안 했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뭐 예를 들면 이게 품위유지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건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장이 정자동인데, 정자동 동장이 분여회 회원하고 그 마을 유지들하고 대천 해수욕장에 유람선을 타러 갔어요. 그 술도 한잔 먹고, 우리나라 술 먹으면 노래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동장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 전부 바다 구경하고 있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밖에 다 있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거기에 있는 밖에 있는 연놈들 기어 들어와라, 동장 노래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연놈이라고, 놈년도 아니고 연놈이라고 했다고 민을 제기한 거예요. 그 성남시장에게 징계하라고, 동장 징계하라고 품위 손상했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그럼 행정법원에서는 수원에는 지방법원이 없으니까 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판사는 이게 품위를 손상했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술도 한 잔 먹었고 유람선을 탔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꼭 모욕감을 주려는 행위가 아니라 흥을 돋우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용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사무소 들어오자마자 2년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면 그건 품위 손상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엔 안 나온다고.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는지, 어떤 게 신의성실에 위반했는지, 어떤 게 공정윤계에 위반했는지 안 나오고 그냥 결론만 이렇게 위반하는 이런 거 하면 해야 된다는 거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결론만. 시험에는 이 중에서도 비밀준수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비밀준수가. 첫 번째 비밀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공 등. 즉 직원들도 실장들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읽어봤으니까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비밀 지켜야 되고 보조원은 누설해도 된다. X. 전부 다 비밀을 모두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에 보면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청문회 정인으로 출석했는데 비밀 지킨다고 말 안 했다가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정인 선서를 하더라고요. 만약 거짓말을 했을 때는 위정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또 이 법에 보면은 확인 설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확인 설명하라고 돼 있는 거는 설명해도 그게 설령 비밀이라 하더라도 처벌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한 30대인 같은데 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여자분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하고 베란다 발코니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잡았어요. 네가 왜 죽냐? 잘못한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내가 죽게 차라리 이제 죽지 말라 하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 그래 네가 죽으려면 뒤져라 하면서 밀어버려가지고 죽었어요. 베란다에서. 그래가지고 그 시집에서는 이제 막 여자가 죽겠다고 했는데 결국 판례에는 무죄 선고받았어요. 남자가 죽기 싫은데 여자의 힘으로 그 밀어서 죽이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스스로 자살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여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실제는 죽였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랑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집에서 무서워서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무서워요. 죽고 나면. 그래서 빨리 팔라고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팔렸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살인사건 났다는 걸 매수인한테 말 안 했다고요. 근데 매수인은 모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분유에 이게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그 집에 죽은 건 알고 들어왔지. 또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하니까 그 살인사건 나가지고 죽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 또 이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모르면 그냥 잘 살 텐데.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살인사건 난 거 말 안 했다고.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예요. 있어요. 이야기하면 그래 안 돼요. 이야기하면 그래 안 되고 이야기 안 하면 책임 있고 그 개업공개사는 미치는 거 이게 그래 몰랐다고 하면 돼요. 몰랐다고 하면 모르고 하는 거는 알면서 설명하는 건 안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면 다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상관없어요. 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냐면 보니까 판사가 그랬더라고요. 다른 거래에 비춰볼 때 특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저렴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거하고 시세 똑같다. 그래서 의뢰인이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할 때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가급적이 모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또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싸게 거래해야 되겠죠? 그 매도인한테 이거 정상적으로 거래 안 됩니다. 소문나면 빨리 싸게라도 빨리 팔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싸게 팔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싸게 거래했잖아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확인 설명서에 몰래 최근 사망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걸 조그만하게 적어 놓던지
적어놓고 그런 거 말은 안 하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적어만 놓고 말 안 하면 된다. 그건 X에 물론 말도 해야 되는지 말하면 그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살인사건 났다고 하면 그래 안 되겠죠. 지금 최진실이 죽은 집 이거 강호순이가 살던 집 아직도 안 팔리고 흉가로 남아있어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어딘지 방배동에 있는 옛날에 최진실이 살던 집 지금도 못 팔고 흉가로 남아있다고. 자살한 집. 그러니까 알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는데 모르면 또 말 안 했다고 비밀 안 지켰다고 또 처벌받고 비밀을 지킨다고 말 안 했다고 처벌받는다고요. 따라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자 다시 한번 그럼 보면 개업공개사가 있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다고요. 지금 매도인은 팔면서 살인사건 났다는 걸 말하지만 비밀 지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매수인한테는 개업공개사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게 유권 해석이라고요. 그게 진실이라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 비밀도 지키고 확인 설명도 다 하고 둘 다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 개업공개사는 중간에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알아서 슬기롭게 잘 하면 되겠죠.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최고 약이에요. 살인사건 나는 걸 알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라고 했어요. 2번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또 그 다음에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만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민법에서는 보면 단서에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만두더라도 폐업하고 그만뒀다고 저 집에 가보니까 저 집에 혼자 살더라. 딴 남자 데리고 살더라. 막 이런 거 소문내면 안 되겠죠. 폐업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 누설하면. 근데 이 비밀 누설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 비밀누설죄 이런 것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하는 거. 옛날에는 간통, 강간 이런 게 다 친고죄였어요. 지금은 물론 폐지됐죠. 간통죄 같은 거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강간은 친고죄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김동선인가 김동성이에요? 선이에요? 미안? 김동선 이번에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폭행했는데도 변호사들 때리고 했잖아요. 김현장 변호사 때리는데 맞아도 걔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지금 고객 다음부터 너한테 의뢰 안 한다. 다른 데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돈줄 끊기니까 맞은 사람은 하고 싶은데 사장이 너 근무하고 싶으면 조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왜? 단순 폭행이니까.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CCTV 복원하려고 하니까 복원이 안 돼가지고 난 때린 것밖에 단순히 때린 것밖에 없다 이래버리니까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특수 폭행은 몸 신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몽둥이를 때리고 이런 거는 특수 폭행이에요.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밀 누설을 해도 피해자가 처벌 안 한다고 하면 처벌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이 비밀 누설돼가지고 또 사생활 침해되는데 또 공개재판하면 막 기자들 와가지고 보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소문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소송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러면은 처벌 못 한다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 폭행죄면 그 폭행 당한 사람하고 합의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적어내버리면 처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왜냐면 명예훼손되는데 또 공개돼버리면 더 명예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차라리 공개재판 안 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고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한다고. 지금 185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5번에 두 번째 줄에 반의사불벌죄라고 한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선관주의 의무도 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했다.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금지행위도 역시 별표 3개. 금지행위는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히터 좀 잠깐 좀 꺼주세요. 자, 금지행위를 보면 그 186페이지 33조 1호부터 7호까지 7개가 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이것도 별표 3개 중요합니다. 개공 등의 시험에 뭐 반드시 출제됩니다.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나쁜 짓도 직원들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사장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업이라는 말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할 수 있고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매매 중개는 되죠. 매매하는 걸 소개하는 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 사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는 그 거래 상대방이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개업공개사와 거래하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시세를 가장 잘 알잖아요. 계속 거래를 중개하니까. 그럼 싸게 나온 급매물 싸게 그럼 의뢰인한테 비싸게 아니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는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임대업도 되고 교환업도 된다. 된다는 말은 X 이 말은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금지행위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부작위 의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진 않는데 부작위 의무. 하면 안 되는 의무를 부작위 의무, 즉 금지행위고요. 이 금지행위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해야 되고 비밀 준수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금지행위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업은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업은 해도 되는데 매매업은 하면 안 된다. 교환업도 해도 된다. 임대업을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법조문 2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여기서 자신이란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는 건 금지행위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서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 알면 다친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무등록자인지 모르고 해야 돼요. 모르고 꼭 하려면.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다.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 때 아파트 산꼭대기에 살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개사무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거기 세웠거나 하려면 그 관리사무소에 입구에 경비실에 들은 경비실에다가 그냥 말하면 얻어주고 한 10만 원씩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 물건 주가지고 계속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업자와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징수. 실비 초과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컨설팅 명목으로 받는 것도 안 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돼요. 초과해서 받는 거는. 더 받는 것, 뭐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라 이런 약속해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상관없어요. 명목만 컨설팅 명목으로 해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컨설팅 해주고 받는 건 물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왜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에 지금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법정 보수도 다 못 받아요. 서울 강남에서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면 법정 보수가 900만 원이잖아요. 0.9니까 현실적으로 400~500만 원 받아요. 관행이. 다 못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입니다. 그러면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실비는 돼요. 서울서 강원도에 있는 땅 보러, 저도 땅 보러 임장활동 메밀꽃 필무렵 있는데 어디 봉평 이런 데 가봤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50만 원 들어가요. 차비 들어가고 밥 사 먹어야 되고 기름값 하루 일당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벌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하면 50만 원 들어간다고. 10번 갔다고 그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벌써 평당 20만 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산 꼭대기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팔고 나와야 될 시점이죠. 올림픽 딱 할 때 지금 사가지고 들어가면 이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평창 이런데 있던 사람들 지금 강호동도 평창에 투자했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세금 때문에 문제되고 했잖아요. 지금 팔 타이밍이죠. 어쨌든 차비 들어가는 걸 받아도 돼요. 제주도 가면 비행기값 받아도 된다고. 계약되든 안 되든 실비 들어가는 거는 숙박비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 가서 하루 만에 못 오고 자고 오면 숙박비는 받아도 된다고요. 받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계약성사 안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토지 중개받는데 안 가요. 저는 안 가고 그냥 다음 위성지도 보고 확실히 한다고 하면 갈지 몰라도 괜히 왔다 갔다 하고 뭐 법정보수 6천만 원짜리 한 개 중개하면 법정보수는 54만 원인데 저 청송에 있는 거 제가 친구 거 하나 했거든요. 그 왔다 갔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지도만 보고 보여주니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묘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위성지도 공중에서 보면 묘가 몇 개 있는지도 거의 나와요. 오히려 그 산에 가보면 묘가 몇 개 있는지 찾지도 못해. 들어가기도 힘들고. 자, 어쨌든 실비는 받아도 된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실비예요. 내가 남겨 먹는 게 아니라 차비 들어간 거 그대로 차비 받는 거는 가능하다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걸 그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옛날 옵니다. 돌려줘도 위반이에요. 제재다가 형법상 돌려줘도 위반이라고. 초과해서 받았다고 돌려줘도 위반이다. 그 다음에 옛날엔 가계수표도 많이 끊었어요. 수표로 받았다가 당좌수표 뭐 가계수표 옛날에 가계수표 부도 많이 냈어요. 수표로 받아가지고는데 수표로 초과해서 받았는데 수표가 묻어나서 현금화 하지도 못했어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그래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했지 실제 수령하지는 않았다. 위반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을 몰라서 초과해서 받았다. 시도조례를 정하는데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곱하기 100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곱하기 70 해야 되는데 월세. 그 모르고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초과해서 받았다.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계산기가 고장나가지고 그것도 많이 더 받은 것도 아니고 200은 더 받았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위반이에요. 현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뭐 몰라서 더 받았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진 않는다. 살인하는 게 죄가 되는지 몰라서 이번에 죽이는데 다음부터 안 죽이겠습니다. 그럼 처벌받고 다음부터 죽이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몰라서 더 받아도 일부러 더 받은 게 아니고 몰라서 받아도 위반이다.
그래서 중개보수 또 그 다음에 현금뿐만 아니라 금품입니다. 금품, 물건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보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하였다. 중개보수에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3호의 저촉됨으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 가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받아야 되겠죠. 현업에 가면. 시험에 나오면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너무 현실하고 시험하고는 다르거든요. 현업에서는 막 받다가 여기 와서는 10원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니까 초과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은 말씀은 행동, 거짓말, 거짓 행동, 그 밖에 어린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뭐가 거짓말인지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 그린벨트 이거 사두면 곧바로 2배 남겨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짓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사놓으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런 말 한 거는 위반 아니죠. 언젠가는 올라간다 했는데 곧바로 2배로 대팔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반이다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조금씩 거짓말해야 거래가 되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하니까 거래가 안 되더라고.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제가 다가구주택 통매매하면서 친구가 왔길래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말부터 해버리니까 나는 불법은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공직에 있어서. 일단 설명이나 들으라 하니까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 불법이면 내가 뭐 감옥 갈 일이냐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리고 어린이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났으면 살인사건 났다고도 실제 말해야 돼. 시험 이론적으로는. 요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187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1년에 1,000만 원 돼 있죠? 동그라미 기억부터 4개입니다.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3년에 3,000만 원이 거기에 186페이지에는 이제 5번부터입니다. 5번부터 7개가 있잖아요. 그게 5번, 6번, 7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주택법에는 보면 그 관련 증서가 나와 있어요. 주택상한사채라든지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런 거 있죠? 도로딱지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전매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죠. 중개가.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안 됩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안 된다고요. 직접거래를 안 되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직접거래.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직접거래를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싸게 사가지고 의뢰인한테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직접거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실장, 배우자, 애인, 자, 이 중에서 좋은 물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샀다가 되파는 건 돼요, 안 돼요? 배우자나 애인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애인은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안 돼요. 배우자 애인 돼요. 배우자 안 될 것 같아요. 배우자도 되고 애인도 됩니다. 실장은 안 됩니다. 실장은 왜 안 되냐면
개업공개사 등에 들어가요. 등.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잖아요. 등에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보조원도, 법인의 임원, 사원도 포함돼요.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안 돼요. 배우자, 애인 다 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애인 명의로 사두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명의로 사두는 게 좋겠어요? 애인 그런 거 같아요. 애인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는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 애인이면 더 못 줘서 보낸 게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은 내가 주고 돈을 주도 뭘 주더라도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고 아깝지 않은 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애인이 아니라고요? 애인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면 모르겠죠. 그 마음을. 예, 그래서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걸 만약에 상대방이 알면 기분 나쁘고 왠지 속았다 생각하겠죠? 근데 애인인 거 알아도 애인이 아니라고 하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애인은 공시가 안 되니까.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공시가 되잖아요. 공적 장부에 기록돼 있잖아요. 배우자라고. 애인은 기록 안 돼 있죠? 가슴 속에만 남겨두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인이 있는 게 좋아. 한 명 정도 협력자가. 협력자, 애인, 스폰서 있어야 좋아요. 한 명 정도.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직접 거래를 못하니까 좋은 물건 찍어서 싼 게 나오면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사잖아요. 그럼 협력자가 있는 게 좋겠죠. 그건 일단 합격하고 나서 구하도록 노력하고 지금은 공부만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의뢰인하고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 실장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하고 개업공개사 등하고도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니까 결국 본인이 피해보잖아요. 대리인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그래서 직접 거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대리인하고도 하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 등이다. 등. 실장 명의로 하면 안 된다.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됩니다. 민법에서 대리 공부했죠? 쌍방대리가 안 된다.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양쪽을 다 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쪽을 다 대리하면 A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으면 만약에 매매 대금이 시세가 1억이면 개업공개사 혼자서 자기가 1억을 적어도 되고 2억을 적어도 되고 5천만 원을 적든 자기 마음대로 대리인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시세 1억인데 5천만 원 적겠어요? 2억 적겠어요? 2억. 뭐 순진한 사람은 2억 적을 수 있겠죠.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저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싸게 사주면 얼마 줄래? 비싸게 팔아주면 얼마 줄래? 물어보고 나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적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쌍방대리를 하면 무조건 비싸게 적으면 누가 손해예요? 매수인이 손해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불척의 손해를 입어요. 누가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절대 안 되고 일방대리는 가능해요. 일방대리. 일방. 한쪽을 대리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매도인이 어디 해외에 여행 가면서 개업공개사한테 서류 주고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대리인으로서 팔면 돼요.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된다.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투기조장. 투기가 뭐 학개론이나 법적으로 보면 투기와 투자의 구별, 그 시점이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걸 알고 들어가고 면 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죠. 어쨌든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투기라는 말이 탈세 목적. 그래서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가 C에게 1억에 팔았다. 그런데 A에서 C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전매 차익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해도 위반이라고요. 실제 남은 돈 하나도 없다. 1억에 샀다 그대로 1억에 되팔았다고요. 그래도 중간 생략 등기 탈세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위반이에요. 이건 다시 B가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는 뭐 그대로 팔았으니까 안 내지만 취득세 내고 다시 또 C도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새로 사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남겨먹은 게 없다 하더라도 위반이라고요.
중간생략 등기하면 등기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어요? 모두 생략 등기는 들어봤어요? 뭔데 모두 생략 등기가? 주로 이제 현업에서 뭘 많이 하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 토지만 사가지고 거기 건물 지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건물 지은 사람이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해가지고 매수인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냥 매수인이 사서 토지만 사가지고 건물은 자기가 짓는 것처럼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바로 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세금 안 내려고 오히려 모두 생략 등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보다. 이런 거 다 위반이에요.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을 하는 행위, 모두 생략 등기든 중간 생략 등기든 다 마찬가지다. 자, 이걸 위반하면, 세 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프린터 내드린 데도 있는데 몇 번 했어요? 이거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30 몇 번요? 11번. 11번. 예, 11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있죠. 11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1번에 이 벌칙도 다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나 전부 다 1년에 1,000만 원. 제가 1년에 1,000만 원, 편의상 3년에 3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한 법조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예요.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년도가 살고 또 1,000만 원 내고 둘 다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 하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형법상은 살인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아니면 또는 무기 사형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이상은 없다.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시험에 그런 것도 나왔어요. 이하인데 이상이라고. 자,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은 뭐냐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임취,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취소하면 업무정지 할 필요 없죠. 취소됐으면 업무 못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가. 소속공개사는 소공은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처분 할 수 있다. 금지행위를 하면.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 벌금도 내고, 징역 또는 벌금도 내고, 또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 그래서 190. 지금 책 교재에 엄청나게 양이 많죠? 자세하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돼 있다고요. 197페이지. 198. 자, 198 문제를 그러면 보면요. 28회 때 올해 출제된 문제입니다. 금지행위. 해마다 출제된다 했죠? 금지행위 반드시 나와요. 1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라고 했죠? 몰라야 돼. 몰라.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다. 2번. 사례금 명목으로 컨설팅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했죠? 어떠한 명목도 안 돼요. 컨설팅 명목. 국선 작가의 입선 작품을 선물로 받는 것도 안 되고 금 한 양을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안 돼. 스스로 가져오는 것도 안 됩니다.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정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보통 철거민 딱지 이런 거 그래 많이 해요. 서울 같은 데 보면 철거민 정서. 철거되면
딱지가 나오거든요. 뭐 SH 이런 데서 분양하는 것도 나오고 예를 들어 그런 딱지. 아직 뭐가 나올지 확정 안 된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 원주 이거 기업도시 이런 거 만들 때 그게 원지주들한테 대토권 이런 게 나오잖아. 나중에 토지로 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중개상물입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외의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개인은 겸업자는 없다고 했어요. 개인은 겸업자는 없고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인은 옆에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돼요. 중개사무소에서 쌀도 팔아도 되고요. 담배도 팔아도 돼요. 복권도 로또도 팔아도 돼요.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하지만 개인은 뭐 건축자재업 이거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무소 남편은 그 인테리어 도배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수리 뭐 보일러 같은 수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여자분은 중개업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분이 먼저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중개사무소 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여자분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소 하나에서 2개를 다 하더라고요. 도배장판 이런 거 하면서 중개업. 돈 벌기 훨씬 쉽겠죠? 도배장판 이게 많이 남거든. 그게 인건비거든요. 그 자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4번이 금쟁이 아닙니다. 5번 중개어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든 모두 생략 등기든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 하면 무조건 금쟁이죠. 몰라야 돼요. 그래서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못 남겨먹었다. 그래도 금쟁이라 했죠. 남겨먹은 거 없지만 취득세 내고 또 새로 취득해야 된다. 중간에 생략하면 안 된다. 또는 모두 생략하면 안 된다. 자, 이게 금쟁입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가 답이다. 이거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거래정보사업자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만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59번, 24페이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예, 3개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는 있어요. 지정 요건만 갖추면. 왜?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있는 걸 보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이라는 말은 거래정보사업자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 68번 68번만 풀어보고 금쟁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걸 금쟁이 아니라고 했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쟁이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2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으나 스스로 돌려줬다. 아까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7페이지 68번. 위반.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라고 했죠? 수표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 나서 현금화 못해도 위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안 받았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라는 말은 알린다는 뜻이죠. 고지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금쟁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것도 금쟁이라고요. 아까 살인사건 났다 이거 속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고지 알려줘야 된다고요. 속인 거, 거짓말하는 것,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부작위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가만히 있는 것도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금쟁이다.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이다. 모르고 하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도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저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5번 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쟁이지만 한쪽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라고 했죠? 쌍방 대리만 금쟁입니다. 예,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저는 앞으로 그럼 암기를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쟁이 앞에 4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3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